자, 이 두 번째 파트 할 거예요. 자, 함수 y는 ft라는 함수가 있고요. a부터 b까지 연속이면 다음 그림과 같이 적분 구간의 한쪽 끝을 변수로 생각해서 정적분으로 함수를 정의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정적분은 함수로 나오고 정적분은 상수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었지. 근데 정적분으로도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야. 얘가 봤었을 때 x로 정의가 되면요, 여기 윗끝이 x로 정의가 되면 얘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 내가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잖아? 그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그냥 fx가 나오게 돼요. t라는 변수가 그냥 x로 바뀌어서 나오는 꼴이죠.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이 식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좀 봅시다. 마찬가지로 정적분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얘를 막 구분구적법을 좀 써가지고 하나의 넓이로 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냥 구간의 왼쪽 끝을 높이로 하는 경우랑 구간의 오른쪽 끝을 높이로 하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할게. 그러면 어떤 전제 조건들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구간, 닫힌 구간에서 볼 거예요. x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 해서 이 sx라는 얘의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게. 이 x가 얼만큼 변함에 따라서 이 넓이가 얼만큼 변하냐, 이거죠. 그러면 델타 x를 델타 x로 나눈 거, 델타 s라는 것은요, x 플러스 델타 x에서 x를 지금 나눈 거야. x를 지금 뺀 거야. 이게 sx의 평균 변화율인 거고요. 뭐 이용하려고 그러냐면 sx는요, 구간, 닫힌 구간에서 x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 해서 연속이죠. 이 넓이가 얘들아 함수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연속이면, 연속이므로 구간 내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게 돼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 여기 넓이 가지고 좀 이야기할 거라고. 그럼 얘를 최소값으로 잡고 얘를 최대값으로 잡아가지고 뭔 작업을 해주려고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겠죠. 최대 최소 정리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델타 x가 양수인 경우랑 델타 x가 음수인 경우를 조금 나눠서 좀 볼게요. 왜냐면 최대 최소 정리를 이용해서 결국은 최대와 일단 보여줄게. 첫 번째요, 델타 x가 양수일 때요. 어떤 y는 fx 임의로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y는 fx. 어떤 닫힌 구간 a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기 x, 여기를 x 플러스 델타 x로 좀 잡을게요. 그럼 델타 S 좀 찾으려고 그러거든. 델타 S요. 델타 S요. 즉
요만큼의 넓이요. 지금 이만큼의 넓이가 델타의 s에다가 x 플러스 델타 x를 집어넣은 값과 같을 거고요. 요만큼의 넓이요. 요만큼의 넓이는 sx가 되겠고요. 자, 이만큼의 넓이가 델타 s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이 그림 그릴까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 한 개 따오세요. 옆에 하나 더 그려줘. 그리고 이제 델타 S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델타 S에 대해서. 구간의 왼쪽 끝값과 구간의 오른쪽 끝값을 잡아서 좀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렇게요. 다음 이때를 내가 최대값이라고 할게. 이때를 내가 최소값이라고 좀 해보면요. 이 델타 S라는 얘는요. 델타 S라는 얘는요. 이 스몰 m 곱하기 델타 X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 다음에요. 라지 m 곱하기 델타 X보다는 작거나 같게 될 거예요. 델타 X요. 자, 그러면 이 델타 S라는 값이 어떻게 되냐? 델타 X로 나눠줄 거예요. 부등식이죠? 근데 델타 X가 양수이기 때문에 m부터 라지 m까지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델타 X가 음수일 때도 똑같이 볼게. 변화하는 양이 음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림이 조금 달라질 건데요. 뭐가 달라질 거냐면 여기가 x 플러스 델타 x, x가 여기가 되겠고요. 요 테두리는 델타 x고요. 델타 x가 아니라 sx고요. 요만큼의 넓이가 지금 요만큼의 넓이가 s의 x 플러스 델타 x요. 그리고 요만큼이 지금 델타 s겠죠. 자, 그럼 얘들아, 적분 구간이 지금 x부터 델타 x까지거든. 이 델타 s라는 얘는. 그래서 얘가 지금 음수로 나오게 돼요. 방향성이 있다 했잖아요. 정적분 값은. 맞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저 그림 그려줄게. 얘 그대로 따오는데요. x랑 x 플러스 델타 x만 좀 위치가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여기가 x 플러스 델타 x, 여기가 x. 자, 그러면요, 실제 넓이요. 실제 넓이를 좀 생각을 해보자. 실제 넓이라는 건 마이너스 델타 s죠. 실제 넓이는. 그죠? 얘는 음수가 나왔을 거라고요. 마이너스 델타 s가 실제 넓이고요. 얘는요, 또 똑같이 m 곱하기 마이너스 델타 x보다는 크고요. 맞죠? 여기가 마이너스 델타 x지, 길이가. 됐어? 그러면 m 곱하기 마이너스 델타 x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라지 m 곱하기 마이너스 델타 x보다는 작거나 같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x로 좀 나눌게. 마이너스 델타 x로 나누게 되면요. 델타 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델타 x는 양수가 될 거고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델타 x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어차피 똑같은 식을 가져올 수 있죠. 여기 델타 x가 사라졌어요. 위에 왜 안 적었을까요? 델타 x로 나눴습니다. 나. 자, 그럼 여기에서 1번, 2번에서요. 이때 이 델타 x라는 값이 0에 가까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볼래? 델타 x라는 게 0에 가까워지게 되면요. 이 m은요. fx에 가까워지게 되겠지? 마찬가지 이 m도 fx에 가까워지게 돼요. 마찬가지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게 되면요. 이 m은 fx에 가까워지게 되고 이 m도 fx에 가까워지게 되죠. 이면 스몰 m이 fx에 가까워지게 되고요. 마찬가지 라지 m도 fx에 좀 가까워지게 되죠. 즉 리미트 델타 x가요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s의 값이 어떻게 되냐? 얘 리미트 지금 0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델타 x를 0으로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얘가 지금 fx에 가까워지고요. 얘도 fx에 가까워지니까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델타 x분의 델타 s도 fx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자, 넓이의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잡고 지금 시작했죠. 걔를 극한으로 보내었더니 이 값이 나온 거예요. 이 xx가 얘로 생겼죠? 맞죠? 결국은 얘를 극한으로 보낸다는 건 미분계수를 이용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함수를 지금 미분하게 되면 fx가 나온다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ddx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를 해보게 된다면요. 얘가 fx로 정리돼요. 이 식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그냥 안에 게 툭 하고 튀어나와 버려요. 자, 이것도 볼까? 함수 fx가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면요. 다음 정리가 성립한대요. 아까 내가 했던 거. 얘를 부정적분 할 거야. 부정적분 한 다음에 b 집어넣고 a 집어넣어서 둘이 뺄 거야. 오케이? 이게 이제 정적분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적분 계산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얘를 증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증명을 하게 되면요. sx라는 얘를 잡을게요. 얘가 a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좀 잡고 시작을 해볼게. 단 x는요. a와 b 사이에 있습니다. 1번 이용해서 하라니까 이렇게 잡은 거야. 자, 얘 프라임 해볼까? s 프라임 x야. 자, x에 대해서 미분했단 소리예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가 양변의 ddx가 지금 취해진 거고요. 얘는 프라임 기호로 쓸 수 있고 이거는요. fx죠. 방금 정의했지? 그치? fx요. 이므로 sx라는 것은요. 결국은 함수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sx라는 걸 이렇게 잡읍시다. 라지 fx 플러스 c라고 잡을 수 있죠. 단 c는 적분상수고요.
자, 그리고 C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찾아볼래, 얘들아? C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찾냐면요. X자리에다 A 한번 집어넣어봐요. 왜 A를 선택했냐면 여기에 A가 들어가면요. 이 값이 0이거든. 맞지? 그러면 SA라는 얘는요. A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돼요. 즉 SA라는 것은 FA 플러스 C인데 이 값이 0이어야 된다고. 됐어? 그러면 여기서 C 값은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되고요. 결국은 SX라는 게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끝났죠, 이제. 얘가 얘잖아요. 그죠? 이것만 구하면 돼요. 형태 똑같죠? 적분 변수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 했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라는 얘는요. 결국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가 될 거고요. 즉 x 대신에 이제 b 들어간 것만 구하면 되지. a부터 b까지 fx dx라는 것은요. 라지 fb 빼기 라지 fa요. 그래서요. 정적분이라는 것은요. 한국말로 한 번만 정리합시다. 정적분은 부정적분의 두 함수값의 차가 나오게 되는 거죠. B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과 A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요. 부정적분에다가요. 자, 그리고 이런 부정적분들 중에서요. 좀 성립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정적분들 중에서 성립하는 게 있어요. 자, A가 지금 B보다 클 때 윗끝과 아래끝의 위치를 바꾸면 마이너스를 뱉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그죠? 윗끝과 아래끝의 위치를 바꾸면요. 마이너스를 뱉어요. 이거거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증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내가 라지 fx로 잡으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요. 방금 배운 것처럼 라지 fb 빼기 라지 fa가 될 거고요. 자, 얘를 마이너스로 좀 묶어볼게요. 그러면 fa 라지 f 마이너스 라지 fb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 dx가 되겠죠. 증명 끝. 자, 이제 정적분값 실제로 좀 구해봅시다. 실제로 좀 구해보면 부정적분이 찢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요. 정적분도 곱이 찢어질 수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전개해 주셔야 돼요. 0부터 1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dx 이거 적분해 주시면 되죠. 그죠? 자, 결국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부정적분할 거예요.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 하고 적분상수 c가 붙을 거거든. 근데 얘들아, 내가 적분상수 c 지금 계속 안 적고 있지. 만약에 적었다고 쳐봐. 그러면 1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이랑 빼기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할 거야. 그럼 어차피 c 사라지지 않냐? 그래서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였어. 알겠어? 자, 그리고 이거 계산할 때요.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요. 분수가 은근 많이 나오거든. 분수가 은근 많이 나와. 그니까 너네가 1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0 집어넣은 값을 빼려고 하지 마시고 1 집어넣고 0 집어넣어서 얘네 둘이 먼저 빼요. 그러니까 4분의 1에 1 4제곱 마이너스 0 4제곱 이걸 먼저 하라고. 지금은 숫자가 간단해서 쉽지만요. 알겠죠? 이거 먼저 하고 빼기에 1 빼기 0 이렇게 하시라고요. 됐어요? 각각의 항마다 하세요. 그래야지 계산을 조금 영리하게 할 수 있어요. 있나요? 자, 얘도 한번 봅시다. 얘도 전개해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요.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dt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요. 부정적분 할게요. 4분의 1 t 4제곱 플러스 3분의 1 t 세제곱 2분의 역연산 2분의 1 t 제곱 마이너스 t 윗끝과 아랫끝을 집어넣으시고요. 이렇게 계산하자고. 2 집어넣어 16이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에요. 2개 빼요. 15요. 4분의 1 곱하기 15 이렇게 적으시라고요. 됐어요?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2 집어넣으면 8이에요. 마1 집어넣으면 마1이요. 2개 빼면 9죠. 그죠? 3분의 1 곱하기 9 빼기 2분의 1에 자, 2 집어넣어요. 4요. 빼기 1 집어넣으면 1이요. 4 빼기 1이요. 3이요. 3 마이너스 자, 2 집어넣으면 2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죠. 3이요. 됐어요? 연산 이렇게 하세요. 항상.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 4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정적분의 기본 성질이요. 이거 부정적분이랑 똑같은데 일단은 상수배 되는 거예요. 상수배 되는 것은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상수배. 그 다음에요. 합차요. A부터 B까지 fx 뿔마 gx를 적분을 한 거는 찢어질 수 있어요. A부터 B까지 fx dx 뿔마 A부터 B까지 gx dx요. 이렇게 좀 찢어질 수 있고요. 마지막 성질이 좀 중요합니다. 마지막 성질이 좀 중요해요. 뭐 할 거냐면요. 내가 A부터 B까지 fx dx를 한 거에 대해서요. 얘는요. 이렇게 볼 거야. 어떤 C라는 임의의 수를 데리고 올 거거든. C라는 임의의 수 데리고 올 거야. 그러면 A부터 B까지 얘의 넓이가 정적분의 정이잖아. 맞지? 그러면 A부터 C까지 적분한 거랑요. C부터 D까지 적분한 게 같은 거겠죠? 그거 두 개 더한 값이랑 같게 되겠지? 그러면 A부터 C까지 fx dx 한 거 더하기 C부터 B까지 fx dx 한 거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너네가 이것도 잘 찢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항상 반대 방향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 윗끝이랑 여기 아래끝이 일치한다. 그러면 계산 2번 하지 말고 한 번만 하자. 됐어? 그래서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윗끝과 아래끝이 일치하면요. 마찬가지 2번도 이쪽 방향이 중요해요. 윗끝 아래끝이 완전히 똑같잖아. 적분 구간이 완전히 똑같잖아. 그러면 함수를 합쳐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바로 밑에 문제 있죠. 그죠? 적분 구간이 똑같아요. 적분 구간이 똑같으니까 함수를 합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요. 루트 x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dx를 한 거와 같다고요. 자, 그러면 곱셈공식을 좀 쓸 수 있겠죠? 곱셈공식을 쓰자. 2개 빼면요. 2죠, 2. 그죠? 그리고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빼기 더하기 이거 2개 곱한 거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계산하게 되면요. 3x 플러스 1이 나오게 되어서 1부터 2까지 6x 플러스 2가 나오게 돼요. 너네가 아직 루트 뭘 미분하면 루트가 나오는지 모르거든. 그지? 그래서 부정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을 좀 정리를 해주고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자, 얘는요. 3x제곱 플러스 2x 부정적분 하고요. 1부터 2까지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고 빼요. 4 빼기 1이요. 3이요. 3 곱하기 3. 집어넣고 빼요. 2 빼기 1이요. 1이니까 2 곱하기 1. 그러면 11이 나오게 되고요. 자,
자, 얘도 마찬가지 적분 구간이 같아요. 적분 구간이 같고 적분 변수가 다르다고 한들 상관없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x 플러스 1분의 x 세제곱 플러스 1 dx라고 적어주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분모 분자가 약분이 되네.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 해주시면 되네요. 자, 부정적분 할게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x를 0부터 1까지 적분. 마찬가지 1 집어넣고 0 집어넣고 빼요.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 되어서 6분의 5가 나오게 돼요. 자, 이제 정적분의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끝이고요. 이제 이 계산을 조금 줄이고 싶어. 왜냐면 너무 복잡해. 계속 분수 나오지. 분수 겁나 많이 나오게 돼. 그러니까 계산을 좀 줄이고 싶으니까 좀 여러 가지를 배워요. 이거 중요하고요. 기함수, 우함수에 대해서도 좀 언급할 거고요. 주기함수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얘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 문제를 좀 해석을 해보게 되면요. 2차 함수식이죠. 그죠? 2차 함수식에서 x절편이 알파랑 베타예요. 맞아요? x절편이 알파랑 베타예요. 그 알파 베타가 적분 구간의 양 끝이잖아? 그럼 항상 이렇게 성립합니다. 알겠죠? 2차 함수의 x절편이 적분 구간의 양 끝일 때 이 식이 성립한다고요. 중요해요. 많이 나와. 근데 너네가 이거를 안 쓰다 보면 까먹어서 그냥 계산의 신이 되고 있어요. 막 외우세요. 알겠죠? 꼭 외워야 돼. 꼭 외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증명은 한번 합시다. 자, 좌변 좀 정리해 볼게요. 좌변만 계산 좀 해볼게. 계산 복잡하지만. 자, A는 상수배니까 앞으로 튀어나가게 그냥 적어버릴 거고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곱은 찢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전개해 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를 x에 대해서 적분한 거야. 자, 그럼 부정적분 해주시면 되겠네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x요. 얘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할게요. 자, 그렇게 된다면 A 여전히 냅두고요. 베타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어서 빼요. 3분의 1에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했다가 베타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어서 빼요. 플러스 알파 베타에 베타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어서 빼요. 자,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공통 인수로 지금 보이죠? 그리고 6분의로 좀 묶어내버릴게. 그럼 6분의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좀 묶어내시면요. 6분의로 묶었으니까 여기 2 남죠. 2배의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 자, 여기 베타 플러스 알파 남는데요. 여기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2분의인데 6으로 묶었으니까 3 앞에 곱해질 거예요. 마이너스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자, 얘는 알파 베타 남는데 6이 있어야 되겠죠. 플러스 6 알파 베타. 계산 복잡하죠? 그죠? 얘들아, 안에 거 정리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 나와요. 그죠? 마이너스 베타 제곱 나옵니다. 그리고 2 알파 베타랑 마이너스 6 알파 베타 나와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가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되죠. 맞죠? 마이너스를 묶어내서 정리할게. 마이너스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겠죠. 얘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니까요. 그랬더니 우변이 나왔네요. 증명 끝.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떤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있는데요. a가 양수일 때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한 거 구하여라 하면 여기 넓이가 나오는 거야. 맞아? 실제적인 넓이는 아니고요. 정적분 값입니다. 그래서 음수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맞아요? 근데요. A가 음수인 경우는요. A가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공식을 그대로 쓰게 되면 이 값은 양수가 나오겠지. A가 음수니까. 맞아? 그러니까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꼭꼭꼭 외우고 계세요. 자, 그리고 한번 이거 봐봅시다. 자, 얘 우함수고요. 얘 기함수입니다. 자, 우함수는요. y축 대칭이요. 기함수는요.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자, fx가 지금 우함수래요. 즉 y축 대칭인 함수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뭐 삼각함수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왔어요.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근데 내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할 거래. 그럼 생각을 해봐. 정적분의 값은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여기 값이랑 얘네들 다 더한 값이랑 여기 다 더한 값이 지금 같겠지 얘들아. 맞지? 그니까 하나만 계산할 거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0부터 a까지 정적분 해가지고요 2배 하시면 되겠죠. 그죠? 우리는 여기 밑끝이 아래끝이 음수가 있는 걸 굉장히 불편해해요. 왜냐면 빼기니까. 그지? 그래서 쟤를 0으로 바꿔버리자고. 0부터 a까지 fx dx를 2배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기함수 한번 볼까요? 기함수는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맞아요? 내가 마이너스 a를 여기로 잡고 a를 여기로 잡았다 생각을 해봐. 지금 이 예시가 조금 적절하지 않아서요. 아무거나 다시 갖고 올게요. 다시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 할게요. 내가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요 넓이랑 요 넓이의 값은 같아요. 넓이가 같아요. 하지만 정적분의 값은 부호가 반대겠죠. 맞아요? 정적분의 값은 방향성이 있다고 했잖아. 그지? 얘가 만약에 3이었으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나왔을 거야. 즉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기함수를 적분하게 된다면요. 기함수를 적분하게 된다면 항상 0이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구간의 절대값이 같아야 된다. 그럴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항상 0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잡한 이 식도요. 다 일일이 계산하지 않을 거고요. 봐봐. 적분 구간의 양 끝을 좀 봐보세요. 아래 끝이랑 위 끝의 절대값이 같죠? 그죠? 그리고 나 이 함수들은 다 찢어질 수 있다 했잖아. 덧셈 뺄셈은. 맞지? 그러면 각각 정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뿌렸다고 생각을 해. 알겠지? 홀수 함수는 다 기함수예요. 홀수 항만 있는 함수는 다 기함수입니다. 됐어요? 짝수 항만 있는 함수는 다 우함수예요.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차피 다 정적분 때리면 0 될 거라고 다 날려버려. 홀수항. 됐어? 그리고 뭐 해주시면 되냐? 2배 해주시면 되죠. 0부터 3까지 짝수 함수야. 계산이 매우 간단해졌죠. 2배에 부정적분 할 거고요. 0부터 3까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2배에 33 나와서요. 66 나오네요. 항상 적분 구간의 양 끝을 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좀 길러야 되겠지.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적분 구간의 양 끝이 2차 함수 x절편이라면 이 공식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얘는 적분 구간의 양 끝에 절대값이 같다면 홀수 함수 다 날려버리고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를 풀 때 항상 적분 구간의 양 끝을 먼저 좀 보세요. 알겠죠?
자, 얘 한번 볼래? 어메, 함수가 같네. 함수가 같죠, 지금? 그죠? 그러면요. 함수가 같으면 누굴 좀 먼저 의심하면 되냐면 이 친구요. 이 친구를 좀 먼저 의심하면 돼. 계산 2번 하지 말자고. 한 번에 좀 끝내자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C의 위치가 한쪽은 윗끝이어야 되고 한쪽은 아래끝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똑같은 숫자가 0밖에 없거든. 0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 0이라는 것을 윗끝과 아래끝의 위치를 시켜야 돼.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얘를 윗끝 아래끝 위치를 바꿔버리면 좀 되지 않을까? 바꾸게 된다면 부호 바뀌죠. 맞아요? 앞에서 배웠어요. 바뀌게 되면 부호가 바뀌어요. 윗끝과 아래끝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부호가 바뀝니다. 자, 그럼 나 이제 이걸 쓸 수 있는 거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4x 7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2를 적분한 거랑 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맞죠? 자, 윗끝과 아래끝이 또 절대값이 같아버리네. 아하, 기함수 날려요. 자, 그러면 2배에 0부터 2까지 6x 제곱 플러스 2만 지금 하시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 2배에 2x 세제곱 플러스 2x가 될 거고요. 계산만 하면 돼요. 40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고 센 오답 좀 할게요.